철도 관련 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철도에 관련된 법이라는 뜻인데 이번에 코레일에서 시험 치는 건 세 과목이죠. 그렇죠? 세 과목인데 먼저 치는 게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은 이게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법인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 법이 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은 2003년도 7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행은 2004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4년도에 시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철도청이었죠. 그러니까 국가행정기관인 철도청에서 철도를 관리를 했죠.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이 철도청을 공기업화 혹은 민영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왜 코레일 직원이 4만 명이나 되니까 공기업화하거나 민영화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4만 명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 코레일을 공기업이나 민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강력한 철도 노조의 저항이라든가 또 공기업화 혹은 민영화했을 때 이 폐해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100%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8년도, 97년도 이때 그 이제 IMF가 왔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를 일본처럼 6개로 쪼개가지고 민영화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민영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힘도 좀 약화됐고 롤 모델로 또 꼽았던 영국 철도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민영화 계획은 철폐가 되고 뭘로 바꿨다? 공기업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공기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공기업화를 했습니다. 바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크게 나누었을 때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건데 철도를 어떻게 반다?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얘기하는 상하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 바로 뭐다? 시설이에요. 철길 같은 시설. 그러니까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레일이 있어야 되겠죠. 철길도 있어야 되고 각종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길이 다 완성이 되고 모든 시설이 완성이 되면 뭘 운영합니까? 열차를 운영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상 부분, 즉 운영 부분, 즉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을 하는 거로 철도를 공기업화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철도 시설, 즉 철길 가는데 돈이 너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1km 가는데 서울시 지하철 중량전철 얘기합니다. 그죠? 1, 2, 3, 4, 5선, 7, 8, 9 1호선부터 8호선까지 9호선도 마찬가지 이런 중량전철을 가는 데는 1km 가는데 1,000억 이상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EMU 다니는 이 고속철도라든가 일반 철도 가는데도 1km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아주 엄청난 돈이 드니까 결론은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성공한 나라는 거의 일본 정도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어마무시한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철도가 육상교통 운송수단이죠. 그러니까 다른 수단하고 고속버스는 프리미엄인데 무궁화 수준에 차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상운송수단으로서 경쟁력을 잃어서 철도가 없어진 나라들이 남미에는 꽤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부분은 어디가? 시설 부분은 국가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즉 처음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한 2년 전인가요?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엇을 다 까는 겁니까? 열차가 움직이는 필요한 시설들을 다 국가 예산으로 까는 거예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은 이제 기존 철도청을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죠. 그래서 코레일, 지금은 일반 철도의 코레일의 자회사인 SR도 있죠. 그래서 운영사인 코레일이나 SR은 무엇을 사가지고 우리가 철도 차량을 사가지고 무엇만 한다?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로 먹는 거죠. 시설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운영사인 코레일이나 SR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무엇을 준다? 철기를 사용했으니까 공짜로 시설 사용료를 주는 이와 같은 좀 독특한 상하 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나라 철도 산업을 뭐한다? 구조 개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뒷받침해 줄 법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003년 7월 29일 날 제정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쪼개서. 그래서 앞에 있는 2장, 3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철도산업을 구조개혁해서 공기업화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기업화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공공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죠. 사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 시골역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공공성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니까 바로 뭐가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라.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두 번째 걱정한 게 뭐냐? 안전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왜? 철도청 시절에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열차가 운영할 때 직원들이 뭐 5명, 6명씩 탔어요. 그렇지만 기업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은 직원을 태워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법에다가 안전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집어넣는 게 바로 뭐다? 2장, 3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은 철도산업을 구조개혁한다. 어떻게 한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해서 철도산업발전 기반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 게 뭐다? 안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있는 게 3장까지고 나머지는 뭐에 대한 것이다? 구조개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철도교통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문제를 만들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구조개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돼요? 골격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100문제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책에 지금 100문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할 때 하나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기계선생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우리나라에서 꽤 큰 넘버 5 안에 드는 회사의 공기업 기계공학 기계일반 출제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출제 형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지선다가 아니고 공기업 시험은 오지선다라는 거예요. 오지선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철도사업법 기본적인 문제들은 어디에서 자격증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 오지선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문제 이상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철도산업에 뭘 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개혁하겠다라는 거고, 보칙이나 벌칙은 다음에 강의할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